오늘 강의 목표는 일단 첫 번째로 초보자분들, 엑셀 관련 내용을 저희 강사가 설명을 드릴 때 기본적인 개념이 자리 잡혀 있지를 않아서 강사의 말을 잘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적어도 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 강사가 알려준 수식이나 함수 같은 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조금만 표 모양이나 위치가 변하거나 아니면 원래 들었던 강사의 설명이 아니라 다른 강사가 설명할 경우에는 강사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제대로 그 엑셀을 응용해서 활용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저희 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은 아마 판매 활동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엑셀 기초 용어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셀, 행, 열, 시트 요렇게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식 함수 입력 방식을 알려드릴 거고 참조도 알려드릴 건데 요거 엑셀 파일 열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제가 예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랑 비슷한 세대의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과학 시간에 이런 그 현미경 관찰 실험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주로 양파 껍질을 얇게 벗겨가지고 그걸로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그 세포를 관찰하는 그런 실험인데 보면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 같은 그 양파의 세포들이 보일 겁니다. 이 하나의 칸칸 요 하나하나가 다 양파 세포거든요. 세포를 영어로 셀이라고 하죠. 엑셀에서도 이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셀이라고 다 적어놨어요. 요 한 칸 한 칸에 데이터를 하나씩 넣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다 셀이라고 부르고요. 셀들이 모여서 이 넓은 판 하나를 이루고 있죠. 세포가 모여서 양파 껍질 한 장을 만들듯이 이렇게 셀들이 모여가지고 시트를 만듭니다. 엑셀에서는 이 한 장을 시트 하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기초 시트, 주요 기능 설명 시트 등등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 놨고 이렇게 플러스 눌러서 새로 시트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트가 모여서 하나의 파일을 만듭니다. 이게 아까 그 양파 껍질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양파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지금 셀이랑 시트랑 파일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적혀 있는 설명,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1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에서 각각 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셀들을 이 파일을 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셀에 파란색으로 칠해봐, 이 셀에 10이라고 입력을 해봐 했을 때 이 파일을 안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이 힘들겠죠. 그래서 각각의 셀마다 이름이랄까 주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찾냐면 왼쪽에 1번부터 쭉 숫자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위쪽에 A, B, C, D 해서 알파벳으로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각각의 주소를 찾는 방법인데 일단 이렇게 가로줄 하나를 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로줄 요거를 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몇 열에 몇 행에 있는지로 이 셀의 주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 셀을 찾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H열이겠죠. 그래서 H열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이 가로줄 행, 정확하게는 14행입니다. 그래서 이 셀의 위치는 H1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파일을 안 보고 있어도 H14에다가 3을 적어봐 했으면 여기다가 이제 3을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념 정리가 끝났으니까 수식이랑 함수를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모든 수식, 함수도 수식에 포함됩니다. 모든 수식은 등호로 시작해서 엔터로 끝나요. 등호라는 게 요거, 이꼴, 는을 얘기하거든요. 는을 적고 뭐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수식이나 이런 걸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수식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예제를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판매가가 15,000원이고 배송비가 3,000원일 때 고객이 결제해야 되는 금액은 간단하죠. 문으로 시작해서 15,000원 곱하기 3,000원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제가 직접 15,000, 3,000이라고 숫자를 입력하는 바람에 만약에 15,000원짜리가 16,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수식을 다시 또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15,000, 3,000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이 판매가가 들어가 있는 이 위치를 적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참조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다시 지우고 num부터 시작해서 판매가 이 값이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J5 여기 위치죠. J5가 선택이 되고 플러스 여기는 K5 이렇게 배송비가 선택이 됩니다. J5 플러스 K5 해가지고 엔터를 눌러보면 19,500원이라고 바뀐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판매가를 다시 15,000원으로 고쳐보면은 결과가 또 바뀌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값이 들어있는 위치를 입력하는 것을 참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조금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제 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판매가가 25,000원이고 배송비는 무료 배송이라고 칠게요. 수수료가 13%일 때 마켓 수수료를 구하는 방법. 원래 우리는 25,000 곱하기 0.13 해가지고 수수료를 구하죠. 근데 참조를 배웠으니까 판매가 위치 곱하기 13% 해서 마켓 수수료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정산금액 한번 구해볼까요? 판매가에서 수수료 빼면 정산금액이겠죠. 이 수식을 또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는 판매가 위치 마이너스 수수료 하면 정산금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수수료가 바뀐다 하더라도 수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수식 입력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함수 입력. 수학 시간에 배웠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함수 이렇게 생겼었죠. y는 fx. 이 f라는 게 함수, 이 규칙을 말하는 거고 x 안에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y라는 결과값이 바뀌는 이게 함수거든요. 이것까지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함수가 생겼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각 함수들은 엑셀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규칙에 맞게 사용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함수는 항상 함수명이 들어가고 괄호 열고 인수가 들어가고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예제 3번에 정산금액 합계를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 이 5개 상품의 정산금액이 있는데 요거를 합계를 구하려고 한다. 원래라면 는 해서 요거 더하기 이렇게 해서 5개를 다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5개라서 금방 했지만 50개, 100개면은 요거 구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함수를 쓰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엑셀의 대표적인 함수이고 서머리의 약자, sum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써볼게요. sum 해서 항상 괄호 열고 인수가 들어간다고 했죠. sum이라는 함수의 인수는 범위나 그 더하고 싶은 셀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지정을 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계가 나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sum 함수에는 이 범위 하나만 인수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주문 건수도 한번 볼까요? 주문 건수는 count라는 함수를 쓰면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에 개수를 다 셀 수가 있어서 요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count라는 함수 이렇게 하시면 5건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합계 함수도 인수가 범위 하나였고 카운트 함수도 인수가 이 범위 하나였어요. 근데 인수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 함수도 있고 없거나 여러 개인 함수도 있어요. 요거는 함수별로 다 입력 방식이 다르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함수 인수 없는 거 한번 볼까요? 오늘 날짜 구하는 함수. 오늘 날짜는 원래 그냥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인수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쓰고 사장님들 자주 쓰시는 VLOOKUP 함수 있죠. VLOOKUP 함수는 인수가 4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많은 함수들이 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설명이 끝났고 3번 참조에 대한 설명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요 기능 및 메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은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거 다들 알고 계실 건데 혹시 모를까 싶어서 한번 넣어 놓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3번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서 일단 설명을 같이 엑셀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많이들 보던 화면이죠. 요거 다팔자에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 그대로 붙여넣기를 했어요. 드래그나 복사 붙여넣기는 다들 너무 잘 아실 거라서 굳이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첫 번째로 열 전체 연속된 셀을 선택하는 방법, 이것도 아시죠? 제일 첫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랫방향 하면은 연속되어 있는 셀이 제일 끝까지 선택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키보드 아랫방향 하면 이렇게 쭉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복사하고 붙여넣기는 당연히 아실 거고. 그러면 가격을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격들을 전부 500원씩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식 입력법도 배웠고 참조하는 것도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빈칸에다가 눈을 입력하고 가격 플러스 500원. 모든 가격을 다 500원씩 인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셨고 여기다가 또 입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엑셀에 있는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한번 써볼 거예요. 이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에 지금 점 같은 게 하나 보일 거예요.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까만 색깔 십자가로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 채우기가 되고요. 여기 지금 J2 플러스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래 칸은 J3 플러스 500. 그래서 각각의 요 금액 플러스 500, 요 금액 플러스 500 자동으로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채우기까지 한 상태에서 요거를 가격칸에다가 다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일단 전체 선택하려면 컨트롤 시프트 아랫방향 복사를 하고 가격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위치에 놓으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은 값이 이상하게 들어가죠. 왜냐면 아까 있던 수식, 요 수식이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수식은 붙여넣을 때 값만 붙여넣기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값만 붙여넣기 하는 게 여기 밑에 보시면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해서 이 클립보드 요거 서류판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선택해서 값 붙여넣기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34,620원 제대로 금액이 들어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번 방법이었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 1번 방법도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아랫방향에서 복사하신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데 컨트롤 V가 아니라 컨트롤 Alt V를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창이 뜹니다. 여기서 값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34,620원 제대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거 말고도 값만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들마다 다 다른 방법을 쓰시기도 하고 사장님들도 제일 편한 방법 하나만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 이 1번 선택하여 붙여넣기 컨트롤 Alt V 같은 경우에는 이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는 안 되거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돼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그러면 제가 딜리트 눌러서 다 지워버릴게요. 이제 2번 정렬 필터링 조건부 서식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내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서 뭔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하실 때 필터를 많이 거시죠. 필터 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위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누르셔도 되고요. 데이터에 필터 가서 필터를 누르셔도 됩니다. 단축키를 써놨어요. 컨트롤 시프트 L. 워낙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라서 하나 외워두시면 편할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L 하면은 이렇게 필터가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 적용한 상태에서 이 안에서 또 정렬을 하실 수가 있죠. 가격을 선택해서 오름차순 정렬 하면은 나는 여기서부터 5,000원 이하 상품은 다 삭제를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필터랑 정렬 이런 걸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정렬은 여기 아니라도 또 데이터에 정렬 요거 선택해서 기준을 추가해가지고 가격으로 정렬하고 뭐 상품 코드를 정렬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기준으로 정렬을 하실 수도 있고 정렬 같은 경우에도 여기
홈 화면에서도 바로 정렬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제일 편하신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 한번 알아볼까요? 조건부 서식은 말 그대로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은 서식, 꾸미기죠. 꾸미는 거를 내가 원하는 꾸미기로 바꿔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뭐 중복값 같은 거 걸러낼 때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 이미지 똑같은 상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 걸러내기 하는 경우에 많이들 쓰실 거예요. 대표 이미지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고 전체 선택, 컨트롤 시프트 아랫방향 한 상태에서 홈 화면에 조건부 서식 선택을 해보시면은 우리는 주로 셀 강조 규칙 요거만 쓰죠. 여기에서 중복값 찾으면 완전히 똑같은 중복 항목은 빨간색으로 서식을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같은 항목들이 나오죠. 요거를 아까 필터를 걸어놨으니까 필터 누르셔가지고 색 기준으로 정렬해서 빨간 색깔 중복인 항목들은 뭐 한 개만 남기고 삭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상품명도 완전히 똑같은 상품명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공급사가 올렸지만 같은 상품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중복 상품으로 제재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상품명이 있으면은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똑같은 상품이 두 개가 발견이 됐죠. 하나 남기고 하나 지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찾기 및 바꾸기 텍스트 나누기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 찾기 및 바꾸기는 컨트롤 F 누르면 찾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H를 누르면 바꾸기 창이 뜹니다. 요거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상품명을 한번 볼까요? 남성 대신에 남자라고 바꾼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을 하고 컨트롤 H 눌러서 찾기 및 바꾸기 창을 연 다음에 남성을 남자로 바꾸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남성이라는 단어가 남자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두 개 항목이 바뀌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나누기도 한번 볼게요. 텍스트 나누기는 주로 키워드 가공하실 때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키워드가 지금 보면은 오너클랜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공급사 혹은 오너클랜이 제공하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콤마로 다 구분이 되어 있죠. 이런 키워드들 중에 내가 몇 개를 빼서 상품명 안에 집어넣고 싶다 했을 때 이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쓰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거를 일단 복사해가지고 텍스트를 나누기 편하게 제일 오른쪽으로 끌고 와 볼게요. 네, 이거 그대로 붙여넣기 했고요. 이 상태에서 텍스트 나누기 하는 방법은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나누기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거 전부 콤마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콤마별로 셀을 나눈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다. 다음 그 다음에 쉼표 콤마 이렇게 나눠진다고 예제가 나오죠. 그래서 마침 눌러주시면 각 단어가 각 키워드가 콤마를 기준으로 다 이렇게 셀로 분리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멀어서 이거 좀 줄여서 숨기기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상품명 앞에 뭐 세 번째 키워드를 넣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는 하고 세 번째 키워드 선택하고 문자를 이어주는 거는 AND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AND 해가지고 상품명까지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1, 2, 3번까지 다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요 함수 및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운드업, 라운드 함수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고 브이룩업도 품단종 할 때 많이 써보셨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문자열 연결하는 이것도 보신 적이 있을 거고 그 이외에 기타 함수들 자주 쓰는 함수를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반올림, 올림, 내림 함수입니다. 요거 일단 반올림은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세요. 함수 입력 방법은 먼저 반올림할 값을 넣고 콤마 그 다음에 자릿수 번호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가격을 한번 반올림을 해볼까요? 빈칸에다가 는
반올림 라운드 함수. 바로 열고 가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나는 요거를 100원 단위까지 반올림을 해보겠다 하시면은 100원 단위는 마이너스 2입니다. 10원 단위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요건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면서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닫고 보면 3,400원 3,440원짜리가 3,400원이 됐죠. 나는 10원도 손해보기 싫다 하시면은 라운드 대신에 라운드업 함수로 바꿔주시면은 3,500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 하면은 3,610원짜리는 3,700원으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올림이 된 거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예, 라운드업 함수는 방금처럼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vlookup 함수. vlookup은 일단 이 함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표 안에서 특정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가 있다면 지정된 열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사장님들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 분단종 관리용으로 이렇게 상품 코드랑 마켓 코드들 혹은 뭐 상품명까지 이렇게 쭉 저장을 하고 계시죠. 다팔자로 자동 관리를 쓰시는 것 같으면은 굳이 저장을 안 하셔도 되는데 수동으로 관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들 저장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품들이 있는데 또 추가로 상품을 등록했다 하면은 그 밑에 또 계속 추가를 하고 계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오너 클랜의 품단종 메뉴에서 판매 중지 이런 상품들을 마켓에서 내리고 싶다 했을 때 품단종 메뉴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면은 품절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새 시트를 만들어서 품절 코드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vlookup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상품 코드가 이 품절 코드 안에 있으면 품절이라는 글자가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품절 코드 옆에다가 제가 상태라고 값을 한번 입력을 하고 전부 품절로 써보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되었으니까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상품 코드 옆에 와서 일단 첫 번째 거는 vlookup 보면은 함수를 쓰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로 찾을 값, 어떤 값을 찾을 것이냐. 나는 이 상품 코드를 찾을 거다. 콤마로 구분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표 범위, 어느 표에서 저 값을 찾을 것이냐. 품절 코드 선택한 다음에 요거 이 표 A, B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트 이름을 품절 코드로 하고 A, B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품절 코드 느낌표 A, 콜론 B라고 뜨는데 이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범위 선택하고 다시 콤마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칼럼 인덱스 넘버 요거는 품절 코드를 찾았으면 어떤 값을 반환할 것인가 몇 번째 열을 반환할 것인가라서 저는 여기서 찾았으면 이 다음 이 두 번째 열의 품절이라는 글자를 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열 2를 넣어주시면 되고 콤마 그 다음에 유사도 비슷한 거를 찾았으면 반환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찾아서 반환할 것인가. 품절 코드가 끝에 하나만 다른데도 품절 코드라고 해서 반환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똑같은 정확한 코드를 찾아야 돼서 false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false 말고 0을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바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NA라고 요거 에러 메시지예요. 에러가 떴어요. 왜 에러가 떴냐면 이 상품 코드는 품절 코드 안에 없어서 에러가 떴습니다. 요거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중간중간 품절 코드가 있죠. 요 상품들은 이 안에 품절 코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품절 코드만 선택을 해가지고 마켓에서 검색해서 판매 중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필터 기능도 배웠으니까 필터를 한번 걸어서 편하게 영역을 다 선택을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L 눌러서 여기 품절만 체크를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마켓 코드 컨트롤 시프트 아랫방향 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서 마켓에서 검색하고 판매 중지 혹은 삭제까지 해주시면 vlookup 함수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vlookup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문자열 연결하는 거 그거를 조금 더 볼게요. 오른쪽에 제가 키워드 아까 나눠놓은 거 있죠. 요거를 다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조금 바꿔놓고
상품명 앞에 세 번째 키워드만 입력을 하고 싶다. 상품명을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아까 했던 대로 해보면 는 요거 그리고 문자열 이어주는 건 and, 앰퍼센드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상품명 해서 엔터를 치시면 되는데 요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띄어쓰기 공백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백까지 추가를 하시려면 여기 공백을 수식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공백은 그냥 이렇게 추가하면 안 됩니다. 항상 문자열은 그냥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를 묶어주셔야 돼서 이 셀과 공백 하나와 이 셀, 요 세 개를 묶어주는 수식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이제 띄어쓰기가 제대로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상품명 가공을 문자열 연결하는 수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주요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아까 합계 내는 썸 함수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평균 함수는 판매 활동 하시는 데는 안 쓰이지만 이런 것들 내가 주문이 몇 건 들어왔고 한 주문건마다 마진이 대략 평균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자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용하는 방법은 합계랑 똑같아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개수 구하기 카운트 함수를 썼었죠.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넣어놨는데 카운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카운트 A 함수는 숫자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만 선택을 하면은 카운트 함수를 쓰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상품 코드로 총 몇 개의 상품인가를 보실 거면은 카운트 A 함수를 쓰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랜덤 함수, 요거는 자주 쓰이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운받은 이 상품들이 거의 비슷한 상품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상품의 순서를 좀 섞고 싶다 하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그때 랜덤 함수를 씁니다. 요거는 인수가 없이 그냥 랜드 해서 바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0에서 1 사이에 랜덤으로 숫자를 하나를 반환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 자동 채우기 하시면은 전부 이렇게 값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원자 순서 연결하면은 상품 순서가 완전히 바뀌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등록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우시면은 패스를 하셔도 되는데 알아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강사님들마다 자주 쓰시는 함수가 또 다르기도 하고 사장님들도 사용을 해보다 보면은 조금 더 함수를 활용해서 편하게 이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거는 뭐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은 함수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매크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파일은 엑셀 파일 안에 뭔가 수식이나 함수나 뭐 이런 입력 방법들을 미리 프로그램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엑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주로 사용하는 게 저희가 평생교육원에 자료실에 업로드해 놓은 상품명 중복 단어 제거하는 매크로 뭐 그런 것들 한 번씩 써보셨죠? 그거 쓰는 방법을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사이트에 고객센터에 보면은 스트리밍 강의 자료가 있고요. 여기 게시판에 들어와 보시면 상품명 수정 엑셀 이 게시물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품명 중복 단어 삭제 매크로가 있는데 매크로 파일은 확장자명이 다른 엑셀 파일이랑 조금 다르게 끝에 M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만 보고도 매크로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받았고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을 열면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파일이라서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 편집 사용 누르시고 편집 사용을 눌렀는데도 이 파일을 신뢰할 수 없어서 매크로 실행이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파일을 닫으시고 아까 다운로드된 폴더로 한번 가볼게요.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이게 제가 받은 파일이에요. 요거 파일 우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요거 차단 해제 있죠.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적용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이 파일을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여기 콘텐츠 사용 눌러주시면 이제 경고 메시지가 안 뜨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예제가 들어가 있고 밑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 버튼을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중복 단어가 걸러지고 하나만 남아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 원래 상품명을 넣고 오른쪽에 나오는 상품명을 복사해가지고 상품을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는 단어만 삭제를 해주는 거라서 예를 들면 11분가에서 걸리는 상품들이 예를 들어서 침대 상품이라고 할 때 침대, 야전 침대, 2층 침대, 편안한 침대 이런 식으로 상품명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이실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침대 요거 하나만 지금 삭제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전 침대, 2층 침대 이렇게 붙어 있는 단어는 삭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11분간에 요거 붙어 있는 것들도 다 인식을 해서 노출도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이 그렇게 유용한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런 식으로 공백으로 띄어진 같은 단어를 제거하기에는 편리한 프로그램이라서 그럴 때 이 파일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파일을 활용하고 난 다음에는 뜰 때 저장을 하지 말고 저장 안 한 상태로 꺼주세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니라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매크로 쓰다 보면 조금 복잡한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입력을 많이 해놨을 때 저장을 하고 끄면 다음번 실행했을 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장을 안 하고 그냥 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실행 불가할 때 차단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사용 시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매크로 실행할 때 저장 없이 종료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방금 데이터 양이 몇 개 안 됐었죠. 그런데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엑셀 파일 혹은 PC가 느려져서 다운이 된다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평생교육원 사이트 자료실에 올려놓은 파일은 저희가 써보고 괜찮은 파일이라서 올려놨는데 인터넷에서 매크로 파일들 공유하는 것 중에는 악성 매크로, 그 악성 파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실행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크로 사용법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조금 심화 과정이랄까? 어려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인데 어떤 사장님께서 상품을 예를 들면 500개를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품이 등록한 줄 모르고 500개를 다시 등록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켓이 W코드 중복을 걸러주지 못하는 마켓이라서 똑같은 상품이 2개씩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굳이 한 마켓에 똑같은 상품을 2개씩 올려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같은 상품 코드면 한 개만 놔두고 나머지 한 개를 삭제를 하고 싶다.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린 방법인데 우리가 오늘 배웠던 수식 입력, 함수, 온갖 기능들 다 사용을 해서 요걸 한번 지워 볼게요. 제일 먼저 상품 코드 중에 중복이 있는 거를 찾아야겠죠. 요거를 찾는 방법이 첫 셀에서 끝 셀까지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이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중복값을 찾아줍니다. 중복값을 빨간색으로 하면은 이렇게 똑같은 상품 코드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렬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정렬하는 방법은 데이터에 일단 편하게 필터에서 정렬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면은 컨트롤 시프트 L 해서 필터를 건 다음에 상품 코드로 색 기준 정렬해서 빨간색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그러면 중복 코드들이 위로 정렬이 되기는 했지만 순서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필터로 한 번만 정렬을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에 정렬로 가셔서 정렬 기준을 2개로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복 코드를 위로 정렬을 해볼게요. 상품 코드 기준으로 셀 색깔을 빨간색인 셀을 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기준을 또 추가해서 상품 코드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눌러보면
상품 코드가 빨간색인 애들이 먼저 올라와 있는데 그 빨간색인 애들이 다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다 두 개가 같은 상품이고 요 두 개가 또 같은 상품이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요렇게 하나씩 선택하면은 하루 종일 걸리겠죠. 요거 선택하는 방법이 꼼수를 한번 써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니까 1, 2, 1, 2 이렇게 해놓고 자동 채우기를 끝까지 해줍니다. 자동 채우기 했는데 번호가 이상하게 나오면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 선택해서 셀 복사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1번 상품만 삭제하고 2번 상품은 놔두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필터를 마지막으로 걸어주고 1번 상품만 선택해서 마켓 코드로 전체 선택해가지고 마켓에서 지워주시면 상품 중복 등록된 것들이 다 삭제가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오늘 배운 내용으로 활용하면은 편하게 판매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예제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유용한 사이트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함수 설명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 함수가 있을 때 여기서 주로 찾아가지고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각 함수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인수를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되는지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요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네이버에서 엑셀 함수라고 치면은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 자체에서도 홈에 가보시면 자동 합계 이 부분 눌러보면은 기타 함수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함수 마법사라는 창이 떠요. 여기서 원하는 함수를 골라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거 설명들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네이버보다 유튜브 같은 데 더 설명이 잘 돼 있죠. 유튜브에도 엑셀 찾아보시면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쉽게 쇼츠 같은 걸로 설명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방에 질문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